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8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원명은 문학작품의 맥락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울 거냐라는 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문학작품을 읽을 때 우리 여태 작품들을 읽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은 문학작품을 읽으시나요? 그냥 읽는 것 같다고요? 그쵸? 책은 그냥 읽는 거죠. 그쵸?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워야 할, 그리고 선생님이 가르칠 부분은 어떻게 읽는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문학작품의 맥락을 고려해서 작품들을 읽어볼 건데, 첫 번째로 어떤 맥락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어떤 맥락들이 있을까요? 작가 맥락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깐만 우리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여기다가 써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려할 때에는 작가 맥락을 고려해야 해요. 작가 맥락의 어느 부분을 고려해야 되냐, 그리고 왜 고려해야 되냐라는 생각을 할 때는 작가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생각들이 어떤 개성적인 표현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문학 작품을 읽으면 더 그 문학을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문학 작품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문화적 맥락이에요. 사회문화적 맥락. 이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뭐 문화적인 현상이라든지 혹은 사회적 사건, 뭐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작품들 간의 관련성을 띠는 거. 그래서 내용이나 주제의식, 특징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문학작품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의 맥락을 고려해서 사회문화적 을 고려해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맥락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죠. 두 번째로 문학 작품과 관련된 상호 텍스트성의 맥락을 고려해요.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작품은 바로 교과서 밑에 있는 이층풍정과 장기전인데요. 일단 이층풍정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글을 읽으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돼야 해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잘 읽을 수 있어야 이걸 고려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어떤 글을 읽을 때에는 글을 또 작품을 또 소설을 읽을 때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물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인물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도 줄거리도 먼저 파악했고요, 또 인물 관계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다시 선생님이 조금
좀 요약을 해가지고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보면서 인물들의 면모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지를 조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이춘풍과 또 춘풍의 아내 이렇게 두 가지 인물이 두 인물이 드러나게 되는데 각각의 인물의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지 어떻게 이에 대해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좀 적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 있죠? 자료 1번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이 드러나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보면 밑에 칸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적어두고 그 밑에다가 이걸 재구성해서 어떤 면모가 들어오는지를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지금 모든별로 지금 구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쵸? 이 모든별로 같이 찾아보고 이 칸을 채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20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인물들의 면모를 어떻게 재구성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질문을 했죠, 그쵸? 이럴 때에는 어떤 인물의 생각이 드러날 때도 있고 혹은 인물의 뭐 행동이나 대화, 대사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면모를 좀 면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더 쉽게 파악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다시 재구성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 중심으로 모든 분들과 얘기를 해도 좋고요. 네, 다 된 것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볼까요? 우리 춘풍과 춘풍의 아내에서 선생님은 두 가지 정도를 좀 찾은 것 같아요. 춘풍. 그래서 우리 같이 위에 부분부터 같이 읽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먼저 볼까요? 앞부분의 줄거리. 보면 숙종 때 경성에 살던 이춘풍은 쥐색잡기에 빠져서 가산을 탕진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춘풍은 서약까지 하면서 반성을 했고 하지만 다시 방탕한 마음이 일어서 돈을 빌려서 평양으로 장사길에 나서지만 돈을 다 날렸대요. 자, 이런 부분을 보면 어떤 거 같죠? 여기를 보면은 좀 보기 가산 탕진. 돈 다 날려.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드러나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방탕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잘 얘기했어요. 방탕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민지가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줬는데 한량 같다고. 놀기만 좋아하고 한량 같다. 한량. 그런 얘기들도 뭐 써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쭉 이어서 가봅시다. 그래서 기생추월에게 빠져서 가진 돈을 다 날렸는데 이때 이 소식을 들은 춘풍의 아내가 어떻게 했죠? 남장을 하고 찾아가서 추월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때요? 남장에서 돈을 돌려주도록 한다.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멋있어요. 멋있죠. 그런데 면모는 능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 왜냐면 남편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능력이 있어 보인다. 능력이 있는 여자다. 능력이 있어. 좋아요. 또 문제 해결적이고 또 뭐 주체적이다 뭐 이런 얘기로 써볼 수 있겠네요. 여기 쓴 문제 해결적. 좋습니다. 자, 쭉 읽어볼게요.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가 12발이 실은 돈을 장사에 남긴 듯이 여기저기 들어놓고 의기양양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막 어때요?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고 뭐 기름 줬고 막 이렇게 좀 따지죠. 막 자기 불평을 하고 막 불만을 하고. 왜? 근데 춘풍의 아내가 남장에서 도와줬는데 돌아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거만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춘풍의 아내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죠? 거만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있는데 불만하는 모습이 뭐 생치 다리도 덜 구워졌고 온갖 교만 다할 적에 이런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죠. 뭐 그런 부분 여기 적어주시고 위에 칸에 그래서 그 밑에 이어지는 것들이 바로 거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를 알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니까 춘풍의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했죠? 다시 남장을 해서 그 성격을 고쳐주려고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인물의 면모들을 조금 같이 찾아봤어요. 또 살펴봤죠. 그쵸?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한꺼번에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아까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 했죠? 그쵸? 사회문화적 현상이라든지 어떤 역사적 사건, 사회문화적 상황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에 선생님이 자료집 밑에 또 어떤 글을 하나 놔뒀어요. 볼까요? 밑에 보면 자료 2라고 적혀 있는데 보면 세 줄짜리로 짤막하게 하나 나와 있죠. 그렇죠?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 부분 지금 잠깐 읽어볼게요. 네. 봉건적 제도와 남성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 가치관이 흔들려서 권위가 비판받고 새로운 인식이 들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들은 결국 사회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린 이것들을 활용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회문화적 맥락, 그러니까 이 자료 2에 드러난 부분이 이 자료 1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읽은 작품에서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는지를 찾아보는 활동을 가져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는 활동을 할 건데, 그 부분이 드러난 거, 어느 부분에 드러나는 첫 번째로 밑줄 그어보고 찾아보는 거, 그리고 전체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두 번째로는 전체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도 같이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건 좀 어려우니까 모든 별로 같이 많이 얘기를 해보고 그 활동을 해보는 걸로 해요. 시간은 15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찾는 부분은 잘 찾았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전체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모르겠다고 핵심 내용이랑 그럼 이 부분은 어떤 맨 밑에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는다. 그리고 여성의 새로운 인식이 들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또 천풍의 아내의 행동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얘기해봅시다. 자,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아요. 그쵸? 혹시 안 된 모드 있나요? 네, 다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도록 합시다. 사회문화적 맥락이 어느 부분에서 들어왔는지. 자, 첫 번째로 예. 지금 보면 우리 봉건적 제도와 남성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라고 했어요. 그럼 그 부분이 드러난 부분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모듬의 민지가 지금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자,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드러나나요? 아까 이런 거만한 태도를 보인 부분에서 그 춘풍의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는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봉건적이고 남성 중심주의의 가부장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줬어요. 민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죠. 맥락 고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어떤 거만한 태도에서 춘풍의 거만한 태도에서 아내를 배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남성 중심주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남성주의적 중심주의적 이다. 그리고 봉건적이다. 좋아요. 자, 두 번째 가봅시다. 쭉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어디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네, 우리 오모듬. 자, 오모듬이 누가 발표해 볼까요? 오모듬의 다 같이 손을 들어줬는데 오모듬. 네, 경록이가 얘기를 해보겠다고요. 네,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는데 춘풍이 아내가 어땠죠? 아, 남복을 했죠. 남복을. 그렇죠. 그래서 남복을 한 것, 춘풍이 아내가 남복을 한 것, 이것이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허용되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핵심 내용과 연계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마지막에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고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대두되기 시작한다고 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웠을 텐데, 우리 산모듬이 얘기를 좀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해줬어요. 산모듬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글의 전체적인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이러한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이춘풍이 벌을 받고 다시 그 호령을 받고 춘풍이 아내에게 조금 웃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부장적 권위가 비판받는 거에서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잘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라는 게 아까 춘풍이 아내가 이 춘풍을 다시 이제 남복을 해서 호령을 할 때 그런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부장적 권위와 이런 부분도 춘풍의 아내가 이 춘풍을 벌받게 할 때, 깨닫게 할 때, 벌을 깨닫게 할 때, 잘못을 깨닫게 할 때, 그게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사회문화적 맥락에 고려해서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호 텍스트적 맥락으로 읽어봐야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준비한 자료가 바로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이 장기전 부분을 보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바로 상호 텍스트적 맥락은 주제와 내용, 특징들을 활용해 볼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인물들의 공통점과 공통점과 그리고 주제의식까지도 생각을 해보면서 두 개를 연관지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춘풍과 춘풍의 아내를 생각했으니까 이번에는 밑에 있는 장기전에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고 이 각 장기전과 이 춘풍전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도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이 인물들을 먼저 공통점을 찾는 식으로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시작해 봅시다. 시간은 여기 장기전은 짧으니까 15분 정도 드릴게요. 시작해 봅시다. 네. 다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자, 인물들 먼저 조금 얘기를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어떻게 있죠? 남편과 아내가 나온다고. 남편과 아내가 나온다. 좋은 얘기를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나온다. 그래서 이춘풍전에서는 이춘풍과 춘풍의 아내. 장기전에서는 장기와 까투리가 나오겠죠? 이춘풍 그리고 장기. 여기서는 이춘풍의 아내와
까투리 다 드러나고 있죠.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공통점이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그러면 장기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장기는 어떤 특징을 보여줬죠? 장기는 지금 까투리의 생각을 듣지 않았기,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잡혀갔잖아요, 우리 사냥꾼들한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 같아요? 네, 아내의 말을 무시했다. 근데 이 춘풍도 함께, 춘풍도 아내의 말을 남장했을 때, 그리고 또 춘풍의 아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것들을 무시하는 얘기를 보여줬죠. 또 춘풍의 아내가 어떤 밥을 지어줬을 때 만약 배려하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떤 무시를 한다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배려 X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통해서 어때요? 이거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또 남성 중심주의적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아까는 이춘풍이 가상 탕진하고 돈도 날린 거, 이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근데 여기 장기도 어떻게 보면 그 까투리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봉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우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아내와 까투리, 춘풍의 아내와 까투리에 대해서 공통점을 좀 찾아볼 건데 어떤 것 같아요? 둘 다 춘풍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있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얘기를 해주고 있다. 문제를 해결, 사려 깊은 모습을 보여주고 생각이 깊고. 좋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작품들이 해주고 싶은 말은 어떤 것 같아요? 아까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말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았으니까, 그쵸? 권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인물들과 주제의식까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형식까지도 조금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두 개를 공통점으로 나눠서. 그러면 우리가 인춘분전과 장기전의 가장 큰 갈래적 특징은 뭐냐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이라는 거예요. 판소리계 소설. 이 판소리계 소설의 가장 큰 특징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한 4개 정도 준비를 조금 했는데 여기서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은 바로 첫 번째로 운문과 산문의 결합도 있고요. 그래서 노래하다가 또 말을 하거나 읊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서술자의 개입, 다른 말로 편집자적 노편이라고 하죠. 개입. 그리고 음성 상징어의 사용. 그래서 우리 막 흥부전 보면 이렇게 막 박을 쓸 때 막 어이차 막 한다거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음성 상징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한자어나 또 서민의 일상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나타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더 있지만 오늘은 선생님 4가지만 조금 소개를 해봤어요. 근데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이 드러나는지를 우리 이춘풍전과 장기전을 다시 읽어보면서 그 부분을 찾아보면서 어느 부분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지금 한 15분 정도 들을 테니까 바로 찾아보는 활동을 진행해 볼게요. 시작합시다. 지금 여기 음성 상징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풀드럭 되는 부분에서 장기전에서 근데 여기 자료 1에
이층풍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나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 또 서술자는 또 어떤지 또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층풍전은 어느 부분에서 드러나는 것 같나요? 맨 마지막에 아주구만 제법일세 하는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 것 같다. 잘 얘기해줬어요. 아주구장 제법일세. 그 부분이 서술자의 개입으로 드러난다. 잘 얘기해줬고요. 자, 그러면 장기전에서는 어느 부분이 드러났나요? 장기전. 여기 민서가 네 여기 뚝딱 푸드득 푸드득 이 부분이 음성 상징어가 드러난 것 같다. 뚝딱 푸드득 푸드득.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을 텐데 그 위에 앞에 장기란 놈 이러면서 장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란 놈. 이 부분까지 또 드러났기 때문에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서 이런 부분이 공통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층풍전과 장기전을 상어 텍스트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공통점도 찾아봤고요. 관련성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